전국동시지방선거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공감 2022 경인적 일꾼 이 시간이 선택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후보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심재동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난 17일에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하셨습니다. 내가 왜 인천시장이 돼야 하는지 출사표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시장 예비후보 백조플랜 심재돈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축현초등학교, 동산중학교, 선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법대 진학해서 검사가 돼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인천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고향 인천을 생각하면서 지내왔고, 그러면서 인천에 대해서 발전하는 모습도 봤지만 여전히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분들, 안타까운 부분들도 계속 느끼면서 지내왔습니다. 후보님 잠시만요. 예. 요 말씀은 저한테 하시는 것보다는 네네. 예, 저희 보고 계신 유권자 3번 카메라 봐주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셨고 네네. 예, 검사 생활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 대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참 잠재력이 많고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변화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력한 여야의 후보 두 분은 많은 인천 시민들로부터 변화를 마련하지 못하는,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시장이었다라고 평가되는 두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시 시장으로서 역할이 맡겨진다면 인천은 여전히 아쉬움이 많은 도시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인천의 변화, 변혁,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비전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시민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대화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 사실은 지난해 12월에 정계에 입문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방송에 익숙지 않으시는 건데 네네. 하시면 어차피 이제 후보 경선도 하시게 되면 점점 더 익숙해지실 텐데 오늘은 일종의 예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에 대해서 붙은 별명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윤상현 의원님이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 리틀 윤석열이라고 그분이 많이 저를 유세차나 이런 데서 소개를 하셔서 그렇게 많이 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리틀 윤석열. 그만큼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깝다는 뜻이죠. 예. 예전에 이제 중수부, 특수부에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특수부에서 2부장, 3부장 하셨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2부장, 3부장 하기 전에 예. 중수부에서 평검사로 같이 근무할 때 윤석열 선배하고, 당선인이시죠. 당선인하고 같이 론스 사건 수사를 같이 하였고, 그 이후에 중수부 과장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언론에 최근에 많이 보도되었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또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특수 1부장으로, 저는 특수 2부장으로 또 같이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연이 있는 데다가 제가 작년 5월에 인천에 와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인천에서 정치를 시작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인천 전 지역을 다니면서 네. 당원분들이나 주민들께 왜 윤석열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그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다녔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별명이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도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만나시면 어떻게 호칭을 서로 부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형 동생을 하죠. 성현이 저는 형. 예. 형님이라 부르고 그분은 저를 그냥 제도나라고 편하게 부르시고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입에 뵌 거라서 그렇게 서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당선인과 가깝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지금 현 대통령 당선인도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 이미지가 있는데 심재동 후보도 검사 이미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행정 경험은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되묻고 싶습니다. 행정 경험이 많다 하는 우리 당의 유력 후보 한 분하고 또 민주당의 현 시장님하고 두 분 다 행정 관료 경험이 많은 분들인데, 제가 작년에 인천에서 많은 분들을 배웠을 때 그 두 분에 대한 평가는 인천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분들이 시장하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그 변화를 그 변화를 도모하는 분들이 아니고 현 상태를 관리하는 분들, 관리형 시장이었죠. 그런 분들과 달리 저는 그 윤석열 선배도 그렇지만 윤석열 단선인도 그러시지만 네, 예. 그 특수부 검사 DNA에는 결단력, 돌파력, 추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당선인과 같이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돌파력과 추진력, 결단력으로 그 새로운 비전을 인천 시민들께 제시하고 그분들과 함께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그런 건 오히려 그 행정관료였던 그분들과는 저는 충분히 차별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선한 인물이 나와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저희가 공약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만의 비전, 그러니까 인천 내항 1부도 있고 8부도 있는데요. 여기를 좀 재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인천항에 대해서 재생하겠다는 범위는 그보다 훨씬 큰 범위입니다. 북항에 현대제철이 있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 내항 부분, 그 아래 남항 부분 일대를 그게 한 400만 평에서 오른쪽 경계를 조금 넓게 잡으면 한 700만 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예. 송도의 반 정도 되는 넓이의 큰 땅이죠. 그 지역 전체를 그 새롭게 만들겠다. 제가 인천에서 그 고향이기 때문에 그 인천항을 바라볼 때마다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지역 가보면 혹시 앵커님은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거기 낡은 항만 낡은 공장으로 낡은 창고로 가득 차 있거든요. 굉장히 답답한 공간 아닙니까? 근데 정말 잠재력이 큰 공간이거든요. 바로 글로벌 공항이 10분, 20분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구가 자체 인천 인구만 해도 300만이 넘고 그리고 배후 인구까지 합치면 2천만이 넘는 배후 인구를 가진 그 지리적 이점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 근데 그 지역이 저렇게 낙후된 모습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가? 그거는 저 얼마든지 글로벌 항만으로 그 정말 그 관광과 문화, 교육 시설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바꿔갈 수도 있는데 그 낡은 상태로 계속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인천의 새로운 변화를 한번 시작해보자. 최기선 시장님이 송도와 청라를 그 30년 전에 계획하고 토대를 마련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이 지금의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인천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도심 230만, 40만 주민이 사는 지역을 크게 바꿔감으로써 전체적으로 그 글로벌 도시로 충분히 바꿔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공약은요. 경인축의 숲세권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 경인축이라고 하시면 1호선 경인선 라인 말씀하시는 건지요? 경인 고속도로와 1호선 경인선 두 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여야를 불문하고 두 대선 후보께서 그 지화 공약을 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 지화 공약은 많은 분들이 한 20년 전에도 있었던 공약이다. 언제나 항상 있고 언제나 그 실현되지 않는 공약이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국비 그 집행 그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왔던 것이죠. 인천이란 그 도시의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것의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우선순위에 밀려왔던 것인데 저는 그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자체의 그 지하와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 그 일대 양옆으로 그 500m 내지 1km 정도 범위에 폭넓은 개발을 통하면 도시계획을 새로 해나가면 그 새로 해나가는 도시계획에서 생기는 개발 이익으로 자체 이익만 갖고도 충분히 지하와 그 숲세권을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숲이 없는 도시에 생겨지는 상가와 주거공간, 교육시설들의 가치하고 숲길을 굉장히 폭넓은 인천항에서 시작해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그런 아라뱃길 내지 한강까지 서울까지 이어지는 폭넓은 숲길을 가운데 두고 생겨나는 그 도시 공간. 예. 그 양옆의 도시 공간의 가치는 분명히 크게 다를 것입니다. 혹시 후보님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해 네네. 주십시오. 그러니까 경인선 쭉 있고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있는데 이제 네. 지하화를 시킨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세우고 이제 개발을 한 다음에 그 옆에 숲을 쭉 조성하는데 그게 쭉 그 경인선을 따라서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조금 그 이제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숲은 경인 고속도로, 경인선 그 자체 위에 그 예. 숲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을 지하에 넣고 그 위는 숲길을 만든다. 그러니까 건물을 올리지 않고 그렇죠. 공원처럼 전체를. 숲길을 만들겠다. 전체를 인천항에서 이어지는 그 끊어지지 않는 숲길을 만든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 정말 근사한 도시 공간들을 만들어가자. 근데 그 근사한 도시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개발 이익으로 충분히 그 자체 이익으로도 저는 지하화와 숲길 조성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천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어떤 후보들은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제2의 홍콩으로 만들겠다. 싱가포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 홍콩 시티를 말씀하시는 분은 굉장히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분 말씀은 홍콩에서 탈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영종도와 그 강화도에 유치하겠다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거의 사기 공약에 가깝다고 봅니다. 어떤 홍콩에서 의미죠? 그 홍콩과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0%입니다. 우리나라는 25%죠. 24, 25% 아닙니까? 그 기업들이 한국에 15%나 되는 더 세금을 더 내면서 영종도와 김포공항, 영종도와 강화도로 오겠습니까? 홍콩에서 일부 기업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기업들은 거의 싱가포르로 가고 있죠. 같은 화교 경제권 안에 있는 도시이니까. 그리고 법인세가 홍콩과 똑같이 싱가포르 10% 낮은 수준입니다. 더 15%나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인천에 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약은 잘못된 공약입니다. 저의 공약은 네. 인천항에 지금 인천 그 북항부터 내항, 남항 이 지역을 싱가포르 항만처럼 첨단 항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 공간도 있고 해양 관광 공간도 있고 교육 공간도 있는 그리고 좋은 주거 공간 등이 어우러진 그런 공간으로 바꿔나가자. 우리 자체 힘으로 외국에 있는 기업들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힘으로 충분히 그렇게 개발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두 후보 간에 출연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네네. 네, 다른 반론은 제기하지 않겠지만 네. 네. 저희가 짧은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은 인천 시민들께 내가 어떤 시장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네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죠. 인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천의 큰 변혁을 그리고 발전의 꿈을 꾸고 그 꿈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실현하고 싶습니다. 꼭 6월 1일 저를 선택하셔서 인천의 변화를 젊은 세대에게 아름다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심재돈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시간 더욱 알찬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